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아팠어요. 온몸이 뜨거웠어요. 정말 뜨거웠어요.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을,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아토피가 엄청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흰 티셔츠 등 부분이 다 피로 빨간색이 되어 있었어요. 후드를 쓰고 온몸을 가리고 대인기피증도 심했었어요. 학창 시절에 저는 멋있고 싶었어요. 제이지라는 래퍼의 공연을 보면 모두가 다 손가락으로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있어요. 스웨트! 나도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하지만 거울을 본 순간 back to reality,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. 뭔가 내세우고 싶었어요. 하지만 그 당시 당연하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제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 목소리, 제 랩 이런 걸로 어필을 하고 싶어 했죠. 그리고 20대 중반이 됐습니다. 일본에 있었는데 기획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. 저랑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죠.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. 내가 멋있어질 수 있겠구나. 하지만 이 회사라는 게 내가 앨범을 내고 싶다고 뚝딱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.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운 이 상황에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먼저 앨범을 낸 친구 중에 오혁이라고 있어요. 혁오 밴드로 앨범을 냈는데 TV에도 나오고 저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. 비트도 받고 녹음실 친구들이랑 녹음 계획도 잡고, 그리고 딱 그 시기에 아토피가 전례 없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얼마나 심했냐면 가려운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아팠어요. 온몸이 뜨거웠어요. 정말 뜨거웠어요.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을,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그 당시 합병증이 일어나서 눈이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. 왜 이러지? 동네 안과에 들렸어요. 의사 선생님이 망막을 보시더니 지금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실명할 확률이 거의 100%인데 조금이라도 기회를 살리고 싶으면 응급실로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. 그래서 떠듬 거리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. 검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. 젊은 의사분들이 비명을 지르시고 되게 안타까워 해주시더라고요. 실명에 대한 공포는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어요. 난 한 번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. 눈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랩을 할 수가 있어요. 가사는 못 쓰더라도 머리로 쓸 수 있어요.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가족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. 매번 심각한 얘기들로 전화를 하니까 지금도 집에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. 이번엔 뭐냐고. 하지만 또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. 아토피는 되게 담담해질 수밖에 없는 병인 것 같아요.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거든요. 내가 그 폭풍을 견디기 위해선 내 일상을 처절하게 지켜야 돼요. 그리고 그 폭풍이 물러가더라도 다시 올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. 그래서 전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. 일기를 쓰듯이.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내가 나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. 제가 낸 노래 중에 Back for Life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구절 중에서는 잃어버린 목소리와 곧 이를 시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참 감사해. 자주 부서진 멘탈은 근육처럼 훈련돼서 지금은 꽤 단단해. 와.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생각을 했지? 제 가사는 담담해요. 우리 잘 될 거야.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.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아요. 아토피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아직 없잖아요.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있겠어요. 대신에 저는 내가 오늘을 버티는 얘기도 들어요. 불면증에 시달려본 적이 있어. 우울증 약을 먹어본 적이 있어. 눈을 잃을 공포에 대해서 맞이한 적이 있어. 혼자서 수술 동의서를 쓰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어. 힙합은 저한테 너가 어떤 모습인지, 너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저는 좀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